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악성 루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계열사 생명과학은 52주 신고가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 흐름 갖고 이 계열사인 제약과 테라피티스 글로벌의 어떤 순환매도 일단 좀 아쉽지만 흐름은 견조하게 일단은 유지가 되면서 일단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시 이후에 악성 루머가 나와서 회사가 이제 긴급 빠르게 이제 공지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루머 내용이 이제 회사 공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프라임 경제인가요? 여기를 이제 찾아보면 루머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오후에 이제 1시 넘어서 HLB 뿐만 아니라 HLB 계열사,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뭔가 급등락을 할 때 그 이유가 노이즈인지 진짜 팩트인지 이 부분들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높여야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가 갑작스럽게 급작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FDA로부터 임상 중단 공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띄엄표하고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 시장에 근거 없는 루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요 줄이 있습니다. 요게 그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루머라고 하는 근거 없는 루머에서 임상 중단 공고는 바로 그냥 루머인지 알 겁니다. 왜냐면 임상은 끝났으니까. 임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임상 중단 공고는 뭐 그냥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로 알 겁니다. 이걸로 애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그냥 되돌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1월달, 2월달에 나왔던 노이즈의 이해하고 같이 좀 됩니다. 이 부분은 CRL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전에 제 영상에 보면 CRL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이제 지나면 또 이제 또 뭐였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구간인 만큼 이게 3월 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5월 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노이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FDA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 이제 승인되면 이제 어프로브로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 레터를 받으면 CR 레터 이렇게 떴다고 매일매일 뜨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조금 이제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CRL이 이제 뭐 거의 한 40% 정도가 CRL 레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리서브미션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승인 과정에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FDA에서 허가는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상업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리보세라니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 하나, 의미 하나를 좀 알고 있어야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하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뉴스 기사에서 이제 좀 정리된 문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CRL도 있고, 폼 483이 있고, EIR이 있고, 워닝 레터가 있죠. 이 용어들 자체가 처음 접하면 다 이렇게 확 와닿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FDA 허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사례들이 많이 이제 트랙 레코드가 있으면 좀 알려질 건데, 아직까지는 좀 이게 낯선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가가 빠졌을 때 해당되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이었던 12월 달에 항서제약에 캄넬리주맘 실사를 하고, 실사를 끝나면 이제 조사관들이 압절베이션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폼 483을 만들고 이걸 현지 이제 경영진이 알 수 있게끔 전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작성해서 15일 안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사를 끝나고 나면 등급이 이제 세 등급인데 NAI나 그 다음에 이제 VAI, 그 다음에 OAI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실사 끝나고 워킹데이 30일 있다가 이제 FDA에서 EIR로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보고서를 만들면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폼 483을
발행해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만족했으면 OAI 등급을 받아도 VAI로 가야 요 이상으로 가야 이제 적격이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안 했다라고 그대로 가면 OAI라면 뭐가 나가냐면 그러면 이제 몇 달 뒤에 워닝 레터가 나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실 1월 달에 빠졌던 부분은 NAI가 아니면 VAI에도 그 폼 483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야 워닝 레터 나가는 거 아니야? OAI면 그 다음 과정은 당연히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노이즈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양곤 회장이 정권사 돌면서 영업점에서 분명히 이제 IR 할 때 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리보세라님도 VA다. 그리고 캄넬리주맘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폼 483의 옵저베이션에서 무엇을 지적한지를 알기 때문에 VAI다 이렇게 항서제약에서 이야기해주면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 노이즈는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아있잖아요. 앞에 있는 CRL 이거 말고는 그냥 어프로브드거든요. 어프로브드는 우리가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승인이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CRL 요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3월달이나 앞으로 남아있는 4월달 5월달에는 CRL 관련되는 노이즈는 생길 수 있는 거죠. 앞에 임상 중단은 누가 들어도 그거는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CRL이 이제 CRL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프로브드하고 CRL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CRL 받는 한우 자체가 한 40% 되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 FDA 이제 그 허가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품목들을 보면 CRL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이 시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IR을 한다라고 하면 그 1월 달에 이제 그 폼 483 뭐 EIR 이런 이야기를 그 부분적으로 이제 하면서 오해를 했듯이 내일은 CRL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노이즈에 관련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대상 아니고 기관 투자자 대상이지만 하여간에 뭐 Q&A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명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보시게 되면 CRL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Complete Response Letter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 레터는 이제 응답 그 레터니까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하라는 거죠. 컴플리트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그 완벽하게 해서 제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부족한지 그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여기 관련되는 부분하고 차이점 여기는 그 생산 장소 그러니까 실사를 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서류라든지 그 가정에서 이제 제출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을 때 하는 거고 CRL은 이제 그게 아니라 제품 기준 심사 문서예요. 네, 제품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CRL은 여러 가지인데 뭐 생산 공정에서 그 다음에 CMC에서도 이 부분이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효의 효능, 안전성, 제네릭 같으면 생동성이고 바이오약품 같으면 품질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라벨링에서 뭐 관련되는 부분, 통계적 오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라고 이제 CR 레터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허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이걸 받으면 12개월 안에 재신청하든지 아유 우리 못하겠어요 위드드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우 난 CRL에 대해서 승인 못하겠어 하면 이제 공청회 요청을 합니다. 리퀘스트 해서 이제 절차를 받는데 그 만약에 이제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FDA는 그냥 자동으로 취소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프로브드 말고 이제 CR 레터 말고 나면 가면 승인이 안 됐다는 별도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프로브드 아니면 CR 레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그 CRL 관련되는 노이즈가 이제 허가가 되기 전까지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이 노이즈는 이 포텐셜이 계속 이제 막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있을 거면 그동안에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임상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서도 뭐 CMC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이제 그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리뷰가 이제 3월 달에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 뭐 라벨링이라든지 데이터의 통계적 오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그 리뷰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포드파 일정을 좀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회사가 이제 자신한다라고 하면 그 리뷰 이후에 이제 그 기대감이 높아지는 요 이제 플로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CRL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진양군 회장이 한번 그 정권사 영업점 그 IR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이런 부분들은 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뭐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이 노이즈 측면으로 일단은 이제 장중에 빠졌다가 이제 30분 이내에 회복을 했고, HLB도 이제 시간에도 좀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포텐셜이 좀 터졌는데, 오후에 1시 넘어서 빠지면서, 왜냐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왜냐면 HLB가 세게 안 올라가도 이렇게 선순환매가 있으면 급등의 흐름으로 갈 만하니까 이 오후에 노이즈를 동반하면서 뭐 신한이라든지 HLB 중심으로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를 때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다시 확인되어서 하면 다시 또 정상 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제 한 5일 정도의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아래 스핀들 형태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 방향성이 이제 정해졌다가 조금 이제 그 등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방향을 하면 마치 페일러 같이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며칠 이내에 어떤 방향을 잡는 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의 흐름은 지금 다 견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이후에 뭐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 내일 또 이제 IR이 있으니까 IR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또 내용들을 알 수 있으면 오늘 관련되는 부분은 역시 뭐 노이즈에 가까운 어떤 부분이라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그 흐름들 또 며칠 동안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이 구간인 만큼 이런 이해도가 계속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